그 있잖아. 오늘 수원은 예관들 성적표를 하는데 성적표를 하는 이유가 수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하고 그때 뭐 가장 어려워해. 수원에 어차피 수원을 우리가 이제 안에서의 과목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특강으로 하겠지만은 고위 과정이 좀 가장 어려워. 수원하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지. 스포자의 길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학생하고 딱 갈림길이 생기는 게 고위 과정이야. 그래서 성악감도 나중에 혹시 뭐 공대 갈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용기를 좀 잡자는 의미에서 삼각함수를 하는 거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하고 좀 달라. 정의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해야 되고 근데 중학교 때는 막 이런 것만 공부했잖아. 사인에 60도 막 이런 거만 공부했지. 근데 고등과정 올라오면 이제 뭘 하냐면은 막 이런 것도 해. 뭐냐면 사인에 1120도 이런 것도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 중학교 때의 삼각비는 뭐였니? 중학교 때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중학교 때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를 배웠는데 이런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직각삼각형으로 깔려 있고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웃하는 주변의 길이의 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각을 x로 잡았을 때 내가 a, b, c 이렇게 변의 길.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변의 길이의 길이의 비라고 하는 거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비. 총 6가지가 나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c분의 b. 그 다음에 뭐 a분의 b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뭐 a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 c분의 b 이런 분이 이름이잖아.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지? 사인을 정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사인 x 이름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c분의 a잖아. 얘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코사인 x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얘를 탄젠트 x라고 정의했단 말이지. 이 세 개는 이미 배웠어. 그러면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의 역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길이의 비니까. 그래서 이거의 역수들은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은 이과를 가면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어. 거기서 이제 새로 배우는 거고. 우리 중학교 때는 이 세 개만 배웠는데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애초에 전체 조건이 달라. 왜냐면 그때 x에 들어갈 값은 삼각형을 전체로 깔았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 180도를 넘어갈 수 없는데 이제 고등과정 오면은 이제 뭐냐면 여기 막 1000도 이상이 막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 막 예를 들어서 사인에 마이너스 120도 이런 것도 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중학교 때 정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정의를 다 바꾼 거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 삼각함수 정의를 하기 앞서서 그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일반각형 호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책을 펼쳐보면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일반각형 호두법이라는 게 등장해. 먼저 일반각을 볼게요. 일반각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 여기서 약간 용어 정리 먼저 할 거야. 우리 각이라고 하는 거 있지?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각이지. 요 반직선이 하나 있고 요 반직선이 하나 있고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거 세타지. 이게 만약에 45도라고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여기를 O라고 잡고 문자 수식해볼까? 여기를 X라고 잡았어. P라고 잡았어. 그러니까 OX 요 반직선하고 요 OP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도가 지금 45도라고 할 때 이거 각이 45도다 이런 거는 솔직히 잘못된 표현이야.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 생긴 도형을 각이라고 해. 그렇지? 도형의 각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크기가 만약에 45도다 그러면은 정확한 표현은 각이 45도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45도인 거지. 각이라고 하는 건 도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용어 정리 하나 할 텐데 기준점이 되는 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라는 의미 알지? 시초?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이제부터는 뭐냐면 양의 개념이 생길 거고 이제부터는 양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방향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지금 각의 크기가 45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서 얘들 양의 방향이 알지? 수학 과학에서는 모두 양의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이잖아. 네? 이 방향이지. 그래서 반식의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양의 방향이야.
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에 이름 붙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이쪽부터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유. 수학에서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야.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직선이 움직이면서 각도가 생길 건데 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움직이는 선이야. 움직이는 선.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는 표현을 써. 동경. 동경이라고 하는 건 한문인데 움직이는 막대기야. 움직이는 막대기. 여기서 또 출발해서 얘가 움직이는 막대기가 되는 거지.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이 만약에 45도일 때 우리는 각의 크기를 45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이게 바로 이제 각에 대한 용어 정의인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 이제 봐봐. 어떤 지금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얘가 시초선이고 얘가 지금 뭐냐면 동경이야. 얘가 지금 x, 여기 T라고 했을 때 요 각의 크기가 만약에 요 세타가 30도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는 딱 30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야 지금. 최종적인 동경의 위치가 딱 여기 위치했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30도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더 갔었을 수도 있잖아. 최종적인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 그치?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세타는 몇 도일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지. 360도에다 30도 더 간 거지. 390도잖아. 390도도 동경의 위치가 여기 위치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의의 방향만 하는 거야. 의의 방향. 뒤로 돌아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멈췄을 수도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330도도 최종적인 동경의 위치는 여기 위치해. 그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어.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걔를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요 각이 최종적으로 30도가 나왔을 때 이 세타가 30도라고 우리가 줬다고 했어? 그럼 걔를 일반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될까? 그거에 대해 고민해보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세타는 360도 얘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해주면 한 방에 표현돼. 중요한 거는 요 n이 뭐가 되냐면 정수가 돼야 돼. 봐봐. n이 정수야?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럼 n이 0일 때에는 n이 0이 된다는 거는 세타가 30도라는 거지. n이 만약에 1이 되면은 n이 1이면은 360도 돈 다음에 330도 더 갔다는 얘기야.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되냐면 뒤로 한 바퀴 360도 돈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30도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설명되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방향. 어떤 최종적인 동경의 위치가 나왔을 때 이 각을 일반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일반 방향입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가 128페이지에 왔다. 그 128페이지에 가면 내가 했던 얘기 나와있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그럴 때 얘를 시초선, 길적이 되는 거 시초선. 그 다음에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 이제는 각에 있어서 양의 개념하고 방향이 등장한다고 그랬지? 반식의 방향,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반 각이라는 표현 나오지?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 동경의 최종적인 위치가 나왔을 때 이 각을 일반화시키는 거지. 뭐만 붙이면 된다고? 360도 곱하기 n. 얘를 붙여줘야 돼. 중요한 거는 n이 유리수 뭐 이런 거 안 돼. 반드시 정수.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얘를 동경 높이가 나타내는 일반 각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일반 각 우리가 개념 나왔으면은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등장해. 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분면 알고 있는 그 사분면 한번 그려보면은 그러면 요거를 내 시초선 하는 거지.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삼았을 때 만약에 동경 위치가 딱 여기 위치해. P. 요 각도가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얘는 만약에 이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1사분면에 만약에 동경이 위치한다면 이 세타는 우리가 이제 0도에서 90도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얘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최종적인 동경 위치가 여기 위치한다면 이 세타는 360도 플러스 0 이것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n 360도 곱하기 n
얘도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같다. 이렇게 맞출 텐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만약에 1, 4분면이 이렇게 표현되면 2, 4분면은 얘만 고쳐주면 되지. 90에서 180. 3, 4분면은 180에서 270. 4, 4분면은 270에서 그 다음에 3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봐봐. 그 129페이지 보면은 4분면의 각.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살짝 보면은 두 번째 보면 각 세타가 나타내는 공경이 존재하는 각 4분면에 따라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지. 네 가지 나와 있지?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29페이지는 하단부에 있는 거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이게 바로 이제 내신 문제는 내가 나눈 거지. 봐봐. 지금부터 할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내신은 내가 나오지. 요거에 대해 관한 내용이 있거든.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은 잘 암기가 안 돼. 왜냐면 비슷해서 그래. 거기 보면은 막 5가지 나와 있지, 얘들아? 5가지 보면은 뭔가 좀 비슷하잖아. 비슷한 거.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렇지? 비슷비슷한 단어는 잘 헷갈리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 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해. 일치할 때.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 빨리.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의 동경이 있어. 하나의 동경이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요 알파. 이 파란 동경이 있어.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빨간 동경이 있는데 얘도 일치를 해버려. 얘가 베타야.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면 얘가 30도라는 얘기지. 그러면 30도, 30도야. 그럼 두 개의 각을 봤을 때 뭐 하고 싶어 우리가? 각이 같으면? 좀 빼보고 싶지 않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두 개의 각이 있는데 걔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거부터 갈림길이야. 그거부터 갈림길인데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얘가 30이면 얘가 30이잖아. 더할 때 아름답니? 뺄 때 아름답니? 뺄 때 아름답잖아. 0도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두 각을 뺄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각을 빼야 되겠군. 빼면 뭐가 나와? 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지. 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지? 베타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뭐만 붙이자?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싹 붙여주자 이거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런 관계가 있어. 두 각을 뺐을 때 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일치할 때 말고 방향 반대지.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시험에 따라서는 원점 대칭으로 나올 때도 있어. 둘 다 같은 표현이지. 원점 대칭으로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 그 두 동경이 있는데 방향이 같은데 일직선상에 있어.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지? 여기다 두 동경이 있을 때 만약에 파란 동경이 이렇게 있어. 얘랑 방향 반대고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빨간 애는. 그러면 파란 애의 각은 몇 도? 항상 각을 10초선부터 재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재는 거니까 요 각이 빨간색인 거야. 그러면 베타는 뭐지? 베타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재야 되니까 요 각이 베타가 되겠지. 그럼 쉬운 예를 들어봐. 요 베타가 만약에 30도야. 요게 30도면 얘는 몇 도일까? 얘는 우리 막꼭지 각이지. 얘가 30이 얘도 30이지. 요 각은 몇 도? 210도거든. 210도하고 30도 뭐 하고 싶어? 더 했을 때 좋아? 뺐을 때 좋아? 더하거나 뺐을 때 아름다운 거. 뭐 180도 하든지 360, 0도 이런 거 생각해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뺐을 때 아름답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얘는 18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줄 뿐인 거지. 되겠니?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그래서 그림을 빨리 그려야 돼. 머리로 그냥 그려질 수 있으면 좋아. 두 동경이 만약에 일직선상에서 30은 얘도 30이니까 210도겠구나. 그러면 두 각을 빼야지 이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축대칭들이 나오지. 세 번째.
세 번째가 뭐 x축, y축, 그다음에 와이프 x 대칭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가 먼저 x축 대칭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두 동경의 x축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이것도 빨리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 되겠어. 두 동경이 있을 때 x축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베타는 이런 식으로 있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재야 되니까 요게 알파지. 베타는 요각이야. 요게 이제 베타가 되겠지. 이게 알파가 되가지고. 그럼 봅시다. 이게 x축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 돼. 요게 만약에 20도면 요게만 20도면 얘도 20도지? 20도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각은 몇 도겠어 알파는? 340도. 340도. 이 340도라는 각하고 이게 20도라는 각. 뭐 하고 싶어? 얘는 더했을 때 이쁘잖아. 지금 앞에는 뺐잖아. 두 개는. 얘는 더해야지 이쁘지. 그러니까 이 각은 두 개를 더해줘야 돼. 얘는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360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이지. 360은 쓰나 많아야. 어차피 우리가 n 쓸 때 n은 뭐니까? 정수잖아. 그치? 360도는 쓰나 많아지. x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y축 대칭. 두 동경인데 y축에 대해 대칭이야.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까? y축.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돼. y축 대칭이 되면 이런 거. 요게 알파인데 베타는 얘랑 y축에 대해 접해야 되니까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요게 이제 베타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요 베타가 만약에 60도야 얘들아. 요게 60도면 얘에 대해 접히니까 요게 60도인 거지. 그럼 요건 몇 도? 알파는 몇 도? 120도가 되겠지. 60하고 120은 더해야지. 더했을 때 예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야 돼.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얘는 18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지?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자. 알았지? 우리가 4개, 기본 4개 알아야 되고 요즘은 특히 이제 5번이 많이 나오는데 5번 마이클 엑스 대칭이지? 마지막 나올 때 5번을 가면은 두 동경이 와이프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와이프 x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거 y는 x라는 직선이지? 우리가 y 이퀄 x라고 하는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우선 몇 도? 중학교 때 배웠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지? 탄젠트 45도가 바로 기울기가 되잖아. 일단. 그래서 얘를 y 이퀄 x로 잡았을 때 요거는 지금 이미 45도야. 그럴 때 두 동경이 얘에 대해 대칭이래. 그러면 지금 알파라는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여기 알파라고 볼게. 베타는 y 이퀄 x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게 지금 뭐냐면 베타가 되겠지. 베타가 만약에 30도라고 가정해봐. 요게 30도야. 누가 30도지? 얘가 30이면은 얘에 대해 정확히 대칭이잖아. 그럼 요게 3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각은 몇 도? 6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알파는 60이야. 다시 한번. 요게 30이면 누가 30? 얘가 30이지. 그러니까 요각은 60도가 돼. 60도하고 30도는 더했을 때가 이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더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가 나왔어? 90도가 나왔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 내가 지금 여기다 모두 n은 정수라는 말을 굳이 안 썼는데 이거 빼먹으면 감점이 심해 얘들아 이거. 그래서 항상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왜냐면 얘가 중요한 내용이거든. 다른 실들은 안 돼. 오로지 정수 때만 되는 거. 자연수 안 되고 요리수, 순수 모두 안 돼. 일반 가게에서는 정수가 반드시 돼. 그래서 거기 그 129페이지에 있는 거 하단부에 있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좀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그리면 돼. 그렇지. 빨리 그려서 두 각을 뺄 것이냐 더할 것이냐 문제가 남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일치할 때하고 방향 반대는 빼야 돼. 뺐을 때 이쁜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축, y축 대칭하고 대칭 구조일 때 대칭 구조일 때는 두 개를 더하자. 요게 바로 내신에 나오는 문제지. 그럼 이거에 관한 문제 필수의 2번을 가볼게요.
231페이지에서 필수에서 2번을 써.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안 되죠. 한번 해볼게. 필수제 1번은 너희가 숙제를 한번 해보자. 2번을 숙제는 즉 세타가 1, 4분면에 가질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어느 4분면이냐 뭐 이렇게 어느 4분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림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다음에 풀어보겠지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 이거 봅시다. 그 문제 조건이 뭐라고 되냐면 세타가 1, 4분면 1, 4 1, 4분면이라고 그랬어. 그럼 세타의 범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 4분면이니까 0도에서 90도겠지. 그런데 뭘 붙여줘야 돼? 우리 반드시 360도 곱하기 n 얘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이게 바로 1,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할 때의 1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3분의 세타를 묻고 있어. 3분의 세타 봅시다. 여기서 n은 정수야. n은 정수 3분의 세타 한번 볼게요. 양변을 지금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겠지? 3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면 120n 플러스 0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n 플러스 30이 되겠지. 양변 내가 3으로 나눴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이 n이 정수라는 얘기야. 봅시다. 이거는 순환성이 나오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면 돼. 그러면 내가 동경이 지금 위치하는 구역을 내가 한번 색칠해 볼 건데 n이 정수니까 쉬운 값 한번 대입해볼게. 0 넣어볼게.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n 0 집어넣으면 0에서 30도지. 0에서 30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지. 그렇지?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이 되면 어떻게 돼? n이 1이야. n이 1이 되면 120에서 150이 되지. 120에서 150이니까 120은 요 정도 어디 있을 거고 150은 여기 정도 있겠지. 이 부분이겠네. 그 다음에 n이 2가 될 때 볼게. n이 2라면 240에서 n 2 집어넣었어. 얼마? 270이지. 240에서 270이니까 어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n 대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얘잖아 그대로. 4 집어넣으면 얘고 5 집어넣으면 얘. 순환성이 나오지. 3개만 해보면 된다는 거야. 답이 나왔잖아.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지금 문제같이 뭐 4분면을 단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림으로 많이 나와. 이 영역에 나타나는 거는 뭐 이렇게 부른 거 쓰는 식으로. 그래서 색칠이 안 된 부분 4, 4분면이지. 정답은 1하고 2하고 3, 4분면을 지나고 있지. 이번 주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하는 필수에서 3번을 볼 건데 나는 오늘 175번을 가볼게. 그 밑에 확인 체크를 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 읽으면은 각 세타와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여기 지웠네.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야 돼. 한 동경이 지금 원점 대칭에 관계있다는 거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서 방향 반대. 요게 30이면 얘가 30이니까 요거 몇 도다? 210도라고 그랬지? 210도가 30도니까 뺐을 때 아름답겠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봐. 하나가 세타야. 하나 요게 세타라고 하면 얘가 7세타인 거지. 요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 반대야. 그러면 당연히 뺄쌍각을 해야 돼. 7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두 각을 뺐을 때 얼마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자. 중요한 거는 이 n이 뭐라고 그랬어? n이 정수다. 그러면 6세타가 이놈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으로 나눠볼게.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게 되겠지. 내가 지금 뺄셈을 했고 양변을 6으로 나눴어.
거기 괄호 안에 뭐라고 되냐면 세타의 범위가 항상 이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나와. 세타의 범위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야 세타는. 그러면서 요 각의 요 범위에 있는 요 n의 값만 내가 골라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 되니? n이 1이 되면 얼마가 돼? 90도가 되는데 이 사이에 있어 없어? 없어. n이 2가 되면 n이 1일 때 안 돼. 2가 되면 어떻게 돼? 150도가 나오지? 150도는 이 범위에 있니? 맞잖아. 150도 이 범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n이 2일 때 세타는 얼마? 150도가 나온다. 이 얘기야. n이 3이 되면 어떻게 돼? 360도. 이미 180도 넘어갔어. 그치? 정답은 150도. 하시겠니? 두 동네의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5개를 기억하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여기다 배우는데 필요 취소하는 좀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다 적은 사람 이제 호도법을 볼게.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기 전에 지금 뭐 일반각도 배우고 있고 호도법도 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할게 이제 호도법인데 얘를 좀 이해 잘해야 돼. 호도법. 지금 바로 오늘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얘는 뭐 정의 한번 개념부터 살짝 적으면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소액이들이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야. 그래서 호도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 20도, 30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하니? 60분법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각도를 표현한 방법 있지? 그걸 60분법이라고 해. 시계 생각해봐. 시계 60등분을 했지 한 시간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60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방법 60분법이라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야. 이제 얘를 안 쓰고 호도법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왜 호도법을 갑자기 써야 될까? 우리가 친숙한 60분법을 버리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만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사인에 30도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모든 거 적은 얘들아 모든 걸 다 이제 좌표축으로 가져와. 나중에 우리가 기하학부터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원도 막 좌표로 가져와. 3차원 막 좌표축에다가 9도 막 가져와서 분석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모든 걸 다 좌표축으로 가져올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있지. 사인, 코사인, 탄 있죠. 얘를 함수 관계, 좌표축으로 보려면 함수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즉 이제부터 뭘 공부하겠다. 사인 x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봐봐. 필요성을 좀 알아야 돼. 그럼 여기 x 자리에 들어갈게 얘들아. x 자리에 들어갈게. 누가 들어가야 돼? 얘는 당연히 실수값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좌표 평면은 무슨 평면? 실수로 가득 찬 실수 평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너희들이. 얘들아 1하고 1 더하고 같아? 이게 같을까? 더 쉬운 예는 이거잖아. 너희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1kg하고 1도 같아?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얘는 무게에 다르고 얘는 각도에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얘는 각도잖아 1도. 이 1은 뭐냐면 순수한 그냥 숫자 1이야. 두 개가 다르다는 느낌부터 가져야 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다루는 건 여기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갔어? 이 각도에 해당하는 애가 들어갔잖아. 이제 걔는 뭐냐면 실수화를 해줘야 돼. 어차피 우리가 좌표축 가져올 거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배우던 그 각도 값들이지? 걔를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그럼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잖아. 얼마를 몇 도를 얼마로 볼래? 그게 필요하겠지 그러면.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지? 그게 바로 호도법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일종의 약속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있어. 반지름 있겠지. 잘 봐야 놀랐는데 이거 상관함수 개념이 되게 수학부터는 개념이 되게 복잡해. 수학 상하처럼 막 간단하다는 게 아니야. 깊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수능 문제를 건들 수가 없어. 대충 외워서 푸는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
개념을 내가 좀 하는 이유가 지금 틀을 잘 잡아야 돼. 호도법의 정의 어떻게 되냐면 이 반지름 있지. 줄자가 되는 거야. 줄자를 딱 쟀어. 그다음에 줄자 떼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요 길이죠, 길이. 줄자 가지고 딱 쟀을 때 요 길이가 딱 R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겠지. 그때의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각도. 코의 길이가 R이 돼야 돼. 그렇지. 줄자 가지고 재는 거. 줄자 가지고 딱 쟀다가 딱 붙이는 거지. 그러면 딱 그때의 각도가 존재할 건데 그때의 각도 세타를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 봐봐. 그러면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원의 반지름에 따라 다를까? 그렇지가 않아. 항상 일정해. 원의 반지름이 더 작아도 마찬가지야. 닮은 배웠잖아. 작아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지는 게 순간이 각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 세타는 대략 이 세타는 몇 도냐면 대략 57.22 뭐 이렇게 나와. 57도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에 있어서의 57도 정도가 우리가 숫자 1로 약속을 한 거. 알겠니? 숫자 1인데 거기 보면은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 라디안이라는 표현이 있어. 라디안. RAD. 이게 보이니? 이게 라디안이라고 있는데 얘는 생략 가능해? 생략 가능하고 이거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 왜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출처. 이거의 원래 출신 성분이 뭐였어? 각도에서 오내지. 각도에서 오내다 보니까 얘는 그냥 출신 성분만 조금 알려주는 정도의 의미고 실제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숫자 1 이렇게 생각해.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줄자를 한번 다시 붙여볼게. 하나 더 붙였어. 요게 R이 되는 요 길이로. 그러면 그때의 각도 여기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2가 되겠지. 요게 1이니까. 2세트가 되니까. 그럼 한 번 더 붙이면 이러면 되겠지. 요 길이 R이 되겠고.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 요 값은 3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평각 180도 알지? 180. 이걸 좀 넘기려. 여기 조금 남아 이게. 조금 남는데 얘를 우리가 그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면 대략 얼마나 나오는 0.14 1592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이 180도라고 하는 거는 이 180도지. 우리가 있는 이 알고 있는 180도지. 걔는 뭐야? 파이야. 얘를 파이라고 해서 3.14 1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80도지? 180도. 걔는 숫자로 하면 뭐가 돼? 파이 3.14 이해가니? 라디안 그치, 파이 라디안이야 원래. 파이 라디안이야 얘는. 180도가 대략 값이 얼마야? 3이야 3. 180도가 실제 근데 실수를 했을 때 3.1 정도 된다는 거. 3.14 이게 바로 호도법이야. 왜냐면 호도법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삼각함수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이제 각도 60분 버릴 거거든. 얘를 안 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지금까지 60도, 30도 이런 게 지금 좀 익숙하지? 이제부터 이제 파이로 가야 돼. 봐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파이가 180도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일까? 몇 개 중요한 각도 적어. 360도 이거 2배니까 2파이가 되겠지. 그럼 90도는 얼마? 절반이지.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60도 얼마일까? 자주 쓰이는 특수각대로 당연히 남겨야 돼. 60도 이거 3분의 1 토막내면 되잖아.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1 토막내면 되지.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좀 기억하자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야? 182 파이다. 뭐 기억하고 걔부터 해가지고 이게 줄줄이 나와줘야 되죠. 이제 오늘부터는 60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6이면 3, 3이면 6이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6이면 3, 3이면 6. 6하고 3. 이게 이 두 개가 항상 헷갈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45도는 4분의 파이. 얘는 안 헷갈리는데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걔를 같이 기억하자. 봐봐. 그래서 133페이지 가볼까?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호도법. 호도법 뭐라고?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
필요성은 어딨다?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 각을 실수화하는 과정이다. 좌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이제 도입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 쓸 수 없다는 거. 사인 30도 이전부터 안 나와 있는 거. 이제 사인 6분의 파이 이걸로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좌표적으로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나와 있지. 우리 뭐만 알면 돼? 얘 하나만 알면 돼. 180도가 파이다. 요 하나의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1도도 구할 수 있어. 1도는 어떻게 되겠어? 양변을 1로 나누면 되잖아. 아니,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되겠지? 1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라디안은 어차피 생략 가능하니까 얘부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1도는 뭐냐면 180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35페이지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강을 후도법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우리 성금수 배웠으면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해볼까? 178페이지 있는 거 하나만 몇 개만 해볼게. 진짜 비례식을 만들면 돼. 뭐 예를 들어서 178번 후도법. 그거 말고 차라리 필수제 4번 합시다. 그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고 4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75도 75도가 5분의 12분의 5파이냐 이거. 이제는 비례식을 만들라고 했지? 이거 봐, 내가 비례식 만들어 볼게. 지금 뭐였냐 아까 전에 파이가 180도가 파이 180대 파이는 75도일 때는 얼마겠느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되잖아. 180이 파이거든. 그러면 75도는 얼마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180분의 75 파이가 되겠지. 약분만 잘해주면 되겠네. 그럼 5가 약분하면 얼마지? 5일은 15 5, 3, 36 쪼고 되네. 3, 5 12분의 5 12분의 5 8가 되지. 1번은 맞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 해주는 거지. 비례식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어. 비례식으로 하나하나 해보면 되겠지. 2번 한번 해볼까? 정답 질문 2번 질문인데 2번 한번 해볼게. 160도가 5분의 4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만들면 우리가 180도가 파이인 거 알겠지? 180대 파이는 160대 x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180x지 160 파이지. 따라서 x는 18분의 16이야. 그러면 9분의 8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2번에 틀렸네. 2번 틀렸지? 정답은 2번. 필수예를 뭐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썼다가 텐데 부른 사람들 좀 느껴야 돼 이거. 왜냐면 개념 너희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이거 한 번만 놓치면 다음 시간에 뭐 따라갈 수가 없어. 개념수 할 때는 그렇지? 처음 배울 때는 그렇지만 아니 뭔 말인지 몰라. 수원 우리가 나중에 또 어차피 하겠지만은 수원은 계속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마찬가지야. 이게 계속 누적해서 이게 바로 직전 단원이 연결이 되는 거야. 딱 한 번만 결석해도 타격이 어마무시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제대로 할 때 하겠지. 지금 이제 성공도수만큼 그래서 필시 5번하고 잠깐 좀 틀렸던 건데 지금 크기가 같은 다음 네? 강의 동경이 나타난 일반가하고 후도법으로 나타냈어요.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필시 5번 360도를 300도를 이거의 일반각을 표현하대. 이거에 봐. 문제가 뭐니? 이거의 일반각을 표현해보되 그리고 호도법으로 써보래. 그럼 우선 얘 일반각 어떻게 되지? 300도의 일반각. 300도 일반각. 360도 곱하기 m만 붙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 보면은
이거의 일반각을 좀 적으면 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래서 n은 정수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300도라는 건 일반각인데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라 이거지. 그럼 360은 호도법으로 하면 얼마? 2파이잖아 2파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얘는 뭐냐면 2파인데 n이 정수니까 2n 파이 2n 파이. 그 다음에 300도를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그럼 비례식 어떻게 만들어? 마찬가지로 180대 180의 파이잖아. 얘는 300대 x 이렇게.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180분의 300파이가 되겠지. 그럼 공 떼고 18분의 30이니까 638, 6, 5, 30 3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정수가 된다 이랬지. 그럼 잠깐 좀 껐다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2번 같은 문제는 그렇지. 그렇게 돼. 어차피 진입 판정만 하면 되거든. 파이 대신에 180 훅 집어넣어서 같은 점을 확인하면 돼. 이 앞부분 그 배는 못 써도 돼. 이거 내가 지금 녹화했거든?